안녕하세요. 성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버추얼박스에 페도라 코어를 설치하는 실습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다른 분들도 많이 봐드리지 못해서 그 집에서 혼자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그때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 위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굉장히 느린 화면을 보면서 '원래 이렇게 가상화가 느린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설정 몇 개를 더 해 주면 굉장히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간단하게 설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화면은 그 맥북에서 띄운 버추얼박스인데요. 사실 이 버추얼박스는 맥이나 리눅스나 윈도우나 거의 기능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윈도우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 큰 차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좌측 패널에 보시면은 현재 설치된 가상 머신들의 목록입니다. 한 3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다 전원은 꺼져 있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름을 적는 칸이 나오는데 보통 이름을 적으시면 종류와 버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페도라 코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페도라라고 입력을 하면은 종류와 버전이 선택이 되고요. 그 64비트 페도라 코어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추천 메모리는 768메가인데 여유 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녹색 부분이 권장,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고요. 그 빨간색으로 가면은 여기는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밑에 경고가 뜹니다. 이렇게 옮겨보면은 지금은 안 뜨는데 그 다른 설정창에서는 뜹니다. 1024 1기가 정도로 맞추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상 머신이 사용할 하드디스크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가상 하드 드라이브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상 하드 드라이브 만들기 누르시고 가상 하드 드라이브 종류인데요.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적 할당과 고정 크기의 차이는 동적 할당의 경우 만약에 제가 8기가의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 처음부터 8기가짜리 하드디스크 이미지가 딱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이제 계속 그 가상 머신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 점점 하드디스크 이미지가 늘어나는 것이 동적 할당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필요한 만큼 하드디스크를 확장을 하는 형태이죠. 고정 크기는 제가 만약에 8기가로 하드디스크를 결정을 했다면 처음부터 8기가짜리 하드디스크 이미지가 제 드라이브 어딘가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SSD가 아닌 사용자분들께서는 고정 크기로 만드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만약에 SSD이신 분들은 동적 할당이나 고정 크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정 크기로 만들면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어, 이제 자기가 사용할 공간만큼을 연속해서 미리 할당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SSD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디스크 형태로 된 하드디스크와는 달리 그 물리적인 부분이 없고 직접 액세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정이나 동적이나 속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셔서 어, 이것은 하드디스크 크기를 결정하는 화면인데요. 8기가가 권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16기가 정도로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8기가짜리 사용해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옆에 보시면은 새 가상 하드 드라이브 위치 선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만약에 자기가 다른 디스크에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따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예, 좌측에 보면은 VM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VM은 깡통, 깡통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컴퓨터를 바로 막 사신 그 상태의 깡통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에는 CD롬도 달려 있고요. 하드디스크도 있고요.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이 달려 있죠. 얘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CPU 있고 메모리 있고 하드디스크 있고 다만 그것들을 요 버추얼박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상으로 흉내내 주는 거죠. 우리가 가상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가상이란 말이 뭔가 흉내낸다 혹은 뻥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요 페도라라는 이름으로 생긴 가상 머신은 요 버추얼박스라는 프로그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얘는 마치 자기가 어떤 물리적인 컴퓨터 위에서 동작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하드웨어들은 모두 버추얼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모사한 가상적인 하드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컴퓨터보다는 훨씬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상 머신 위에 에이전트라는 것을 올려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된 드라이버를 이 버추얼박스가 떠 있는 물리적인 호스트 컴퓨터의 물리적인 드라이브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되어 속도가 손해나던 것을 이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게 됨으로써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일단 운영체제 올라간 이후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성이 되었다면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설정에 보면 아까 제가 이 가상 머신은 깡통 머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를 설치할 수 있고요. 메모리를 늘릴 수 있고요. 부팅 순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쪽에 가보면은 CPU 개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을 넘어가지 않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빨간색을 넘어가면 잘못된 설정이 감지되었다는 경고와 함께 하단에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일단 저는 보통 2개로 하겠습니다. 가속 이 부분은 건드릴 것은 없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VM이 GUI를 사용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셔도 좋지만 GUI 환경일 경우에는 이 값을 크게 늘려주셔야 됩니다. 만약 윈도우 8의 경우라면 이 값이 기본적으로 128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사정에 맞게 적당한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3차원 가속 사용하기 2차원 가속은 윈도우에서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게스트에서만 작동하므로 비활성화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하시고요. 확인. 이쪽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변경된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가속이라는 항목에 VTX, AMD-V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 가속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속에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하는 방식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CPU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한다면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느려집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CPU의 경우라면 이 가상화 머신에서 발생하는 특정 권한의 명령어들은 모두 물리적인 CPU로 바이패스돼서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상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VTX 혹은 AMD V라고 불리우는 CPU 상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가상화를 하드웨어로 지원하는 기능은 CPU, 메인보드, 운영체제 모두에서 지원되어야 작동이 됩니다. 가끔 이 기능이 꺼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신의 컴퓨터인데도 꺼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바이오스에서 이 기능이 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만약 이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설정창에서 이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한계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CPU가 64비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마 32비트로만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설치를 할 텐데요. 저장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설치할 CD의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다운받으신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있네요. 페도라 워크스테이션 X86 선택을 하시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요게 아까 저희가 만든 디스크 이미지입니다. 이게 이 VM의 하드의 역할을 하고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는 이 컴퓨터의 하나의 거대한 파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동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동적 확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 크기는 2메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운영체제를 깔고 이것저것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 요 2메가는 점점 불어나서 최대 16기가까지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SSD를 쓰므로 SSD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드디스크 스케줄링에 관련된 옵션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디스크로 된 하드디스크는 최적의 접근 시크타임을 얻기 위해서 나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SD는 그런 물리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스케줄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시작을 하시면 마치 컴퓨터처럼 부팅을 하게 됩니다. 첫 화면에서 라이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부팅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마우스가 아마 안쪽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 꽤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키보드나 마우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그대로 VM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마우스가 만약에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구석에 표시된 키를 입력해 주시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추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재조정이 좀 필요해서 녹화를 잠깐 멈추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